안녕하세요. 바른생각 바른공부의 힘 수학 강사 이태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수학문제 풀이법 개쉽다 개념 10분 다지기 같이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2학년 1학기에 서술형 팁 특강을 워낙에 사랑해 주셔서 거기에 있는 내용에 필요한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 가만히 고민을 해보다가 비슷한 내용으로 3학년 1학기 서술형 팁도 올렸었는데 요거를 자칫 실수를 해서 삭제하는 바람에 그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수학 문제 풀이법 개념 10분 다지기로 같이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술형 문항 풀이를 위한 문항 분석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사실은요. 서술형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객관식, 단답형 모든 수학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술형 문항 풀이를 위한 문항 분석이 아니라 수학 문제 풀이를 위한 문항 분석이라고 내용을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학년이나 아니면 과정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과정이 달라서 보지 않았었던 사람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필요한 내용이 적합하게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 같이 들어두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자,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항상 요 문항 분석 Y라는 과정을 거쳐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이 Y가 무엇이냐면 먼저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읽고 나면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면서 요거를 차근차근 순서별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용은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범위에 해당하는 방정식, 2차 방정식의 활용 부분이거든요. 그 내용서부터 같이 보면서 내용 왔다 갔다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차 방정식에 이러한 활용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나요? 그림과 같이 점 B는 점 A 0,4를 출발해서 X의 좌표값이 몇 초 이만큼씩 증가하도록 여기다 밑줄 한번 쳐볼게요. X의 좌표값이 몇 초 이만큼씩 증가하도록 직선 Y는 X 플러스 4 위를 움직이고 점 C는 점 O에서 출발하여 X축을 따라서 간다 그랬죠. X축을 따라서 몇 초 3만큼씩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자, 이때 사각형 AOCB의 넓이가 57이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을 구하라. 자, 이 문제 읽어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읽고 처음에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른 채 이건 내가 모르는 문제다. 왜냐하면 바로 알고 있는 공식에다가 숫자를 바꿔서 집어넣고 계산이 되지 않으니까 문항을 분석할 엄두조차도 못 내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지금서부터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 순서에 입각해서 문항을 분석하다 보면 중간에 조금 막히거나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이거를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다짐 아래 진행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각 외로 쉽게 풀려가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아까 첫 번째 얘기했었던 거 뭐라 그랬죠? 나는 이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첫 번째 왓입니다. 사각형 AOC의 넓이가 57이 될 때까지의 무엇을 구한다? 걸린 시간을 구하겠다라고 했죠. 자, 첫 번째 단계가 완성됐어요. 내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시간을 구해야 되는구나. 무엇이 될 때? 넓이가 57이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을 구한다. 자, 그럼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을 살펴봐야 될까요? 두 번째 살펴봐야 될 내용은요. 바로 문제의 조건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문제의 조건이 무엇이 있는가? 수학 문제는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조건을 주게 되죠. 조건을 주고 그 조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조건을 살펴봤다면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배운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 그러면서 마치 주마등처럼 머릿속에서 배웠었던 내용이 쭉 진행해야 되는데 공부가 조금 소홀했다거나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개념을 한번 읽어보고 이해했어. 그것으로 개념 공부를 마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개념을 적재적소에 사용하지 못하면 그건 개념을 이해했거나 공부한 것이 못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보면서 개념을 지속적으로 문제 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을 때 비로소 개념 공부가 완성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배운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 단계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살펴봐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자, 요 과정 지금 이야기했었던 문제 조건과 그 다음에 배운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요 하우의 단계까지 문제를 보면서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 전 문항 분석을 했을 때처럼 그 나와 있는 조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건을 보게 되면 x의 좌표값이 몇 초 이만큼씩 증가하도록, 자, 이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겪냐면, 아, A라는 점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간다는 건 알겠는데, 지금 이렇게 출발해서 간다는 건 알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길이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갑자기 뭔가 피타고라스 정리로 나와야 될 것 같고, 이런 걱정들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면 밑줄 한번 쳐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x의 좌표값이 몇 초 이만큼씩, 무엇의 좌표값이? x의 좌표값이 이만큼씩 증가하도록 이 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이 B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 B라고 하는 것은 A에서 출발을 해서 움직이는데 이때 X점의 좌표가 몇 초 이만큼씩, 그래서 지금 어느 순간인가 T초 후에 도착할 그 장소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때 X점의 좌표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좀 더 쉽게 만들어 볼 수 있겠네요. 자, 지금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풀이를 진행을 한다면 내가 구해야 될 것은 넓이가 57이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인 것이고,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첫 번째 나와 있는 조건이 여기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죠. x축을 따라서 몇 초 3만큼씩 움직이는 점 C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y는 x 플러스 4라고 하는 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B이긴 한데, 그 점 B의 무엇의 좌표가 바로 x점의 좌표가 움직이게 몇 초 이만큼씩 증가하도록 움직인다라고 했으니까, 자, t초 후의 점의 움직인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t초 후의 각 점의 위치를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 그어서 그 점을 H라고 한번 해보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또 살펴봐야 되는 것은, 내가 만약에 속력시간 거리에 대한 개념이 조금 미흡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것들을 적용시키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속력시간 거리와 관련된 그 내용은 인지하고 있어야, 알고 있어야 문제 상황을 적용시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고, 그 다음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몇 초 이만큼씩 증가한다. 그런데 t초 후에 각 점의 위치를 찾겠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점 H라고 하는 것은, 점 H의 그 자리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바로 ET, 왜냐면 이만큼씩, 몇 초 이만큼씩 갖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얘는 ET가 되겠죠. 그죠? 시간은 t, 그 다음에 그 속력은 몇 초 이만큼씩. 그래서 ET, 0이 바로 점 H가 된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점 B라고 하는 것은 그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점 B는 바로 y는 x 플러스 4 위에 있는 점이니까 x점의 좌표는 ET가 될 것이고, 그래서 ET 플러스 4라고 하는 것이 점 B의 y 좌표값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점 C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점 C는 위의 조건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몇 초 3만큼씩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라고 했어요. 점 C는 몇 초 3만큼씩 이동한다. 그러니까 3t, 0이 되겠죠. 속력은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왜 하필 점의 위치서부터 찾았느냐? 사실 이것부터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순서였는데, 우리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돼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그 사각형이 정사각형이냐, 직사각형이냐, 바로 공식을 사용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만약에 조금 엉뚱하게 생긴 사각형이다, 못생긴 사각형이다 라고 한다면 이 사각형을 좀 나누어서 구해야 되겠죠. 넓이를. 그래서 내가 구할 수 있는 도형, 그러니까 도형의 넓이도 알아야 되고, 속력 곱하기 시간에 관련된 그 관계식도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2차 방정식을 나중에 이제 풀게 된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활용 문제를 풀든지 아니면은 일반적인 객관식 문제를 풀든지 단답형 문제를 풀든지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것은 문항을 분석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서술형이라고 해서 새로운 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문항 분석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놓치고 진행하는 것이 내가 속력 시간 거리를 몰랐던 건지, 아니면 2차 방정식 풀이를 아예 못하는 건지, 아니면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지. 도형의 넓이를 구해야 된다면 가장 필요한 것은 변의 길이겠죠. 물론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각의 크기를 이용하고 몇 개 일부의 변의 길이로만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도 배우겠지만, 일단 그 전까지 여러분들은 변의 길이를 통해서 그 도형의 넓이를 구해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각 점을 찾았을 때 이제 우리는 사각형 AOCB의 넓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각형으로 구성되는지 살펴보았더니 이렇게 볼 수 있답니다.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사각형 AOHB라고 하는 요 사각형, 이렇게 생긴 사각형과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각형, 여기 삼각형 BHC 삼각형, 이렇게 생긴 삼각형 두 개를 사각형과 삼각형의 넓이를 더해서 우리는 이 사각형 AOCB의 넓이를 구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작성을 할게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사각형 AOHB의 넓이와 삼각형 BHC의 넓이를 더해서 우리는 사각형 AOCB의 넓이가 57이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필요한 선분의 길이를 살펴볼 수 있겠는데 점 A가 0,4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Y점의 좌표 4가 될 거고요. OA의 길이가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서수형을 적는다면 선분 OA의 길이는 4입니다. 자, 이런 것들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선분 OH의 길이는 어떻게 되나 살펴봤더니 바로 OH라고 하는 것은 H점의 자리가 2t,0이 될 테니까 이것은 2t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BH의 길이가 얼마가 되나 봤더니 점 B 좌표의 바로 Y좌표 값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순서대로 적는다면 선분 OH는 2t가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선분 BH의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바로 2t 플러스 4가 된답니다. 2t 플러스 4. 자, 그리고 나서 선분 CH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선분 CH는 점 C의 자리가 3t가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3t에서 2t를 뺀 선분 CH의 길이 자체는 3t에서 2t를 빼면 되니까 바로 t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이 넓이를 다음에 나와 있는 이 변의 길이를 통해서 구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작성을 하게 되면 사각형 AOCB의 넓이가 다시 한번 적어줄까요? 사각형 AOCB의 넓이는 사각형 AOHB의 넓이는 사다리꼴이 되겠죠. 윗변 더하기 아랫변. 윗변이 얼마인가요? 윗변이 바로 4가 될 거고요. 4 더하기 선분 BH의 길이가 2t 플러스 4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는 2t가 될 거고요. 선분 OH의 길이인. 그 다음에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해서 구하면서 이것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2t제곱. 왜냐면 여기에서 이제 2하고 2가 약분되면서 t가 골고루 분배되고 2t제곱 플러스 8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t제곱 플러스 8t.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삼각형 BHC를 구하도록 하죠. 삼각형 BHC의 넓이는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2분의 1의 밑변의 길이가 t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높이는 그렇죠. 2t 플러스 4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2분의 1이 약분되면서 뒤에 괄호쳐져 있는 부분과 계산됐을 때는 t제곱 플러스 얼마? 2t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돼요. 조금만 올려보죠. 자, 지금처럼 이렇게 완성이 되고 나면 이제 현재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식을 완성을 해주면 사각형 AOCB하고 삼각형 BHC하고 더하죠. 그러면 3t제곱 플러스 10t가 되겠습니다. 3t제곱 플러스 10t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넓이로 나와 있는 것에 무엇을 살펴볼 수 있냐면 바로 사각형 AOCB의 넓이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것이 얼마가 나온다라고 했냐면 바로 57이 된다라고 하는 문제의 조건이 위에 나와 있죠. 자, 지금 우리가 배웠었던 내용들을 쭉 정리하면서 근데 이제 2차 방정식에서의 내용보다는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나 아니면 변의 길이나 또는 속력, 시간, 거리에 관련된 내용들 2차 방정식이었기 때문에 배웠던 내용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 문제 상황에 적용이 돼요. 2차 방정식으로 인해서 풀게 되는 거는 이 순간 이후부터죠. 3t제곱 플러스 10t는 57이 됩니다. 자, 그럼 이것을 전개해 나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3t제곱 플러스 10t 마이너스 57은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드디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2차 방정식을 풀게 되면 바로 1, 3은 3 인수분해를 통해서 여기서도 좀 까다로웠죠. 3 곱하기 19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는 3에다 붙여서 그래서 마이너스 9 플러스 19에서 플러스 10t가 되도록 인수분해 한다면 t 마이너스 3 곱하기 3t 플러스 19 자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의 정답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t는 3이거나 또는 t는 마이너스 3분의 19 되는데 시간이므로 t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몇 초 후가 된다? 3초 후가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 문제의 정답을 3초 후로 찾기까지의 다음과 같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거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문제를 살펴봤는데요.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을 구하는가의 왓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의 조건이 무엇이 있는가? 수학은 조건 없이 문제 풀라고 하지 않아요. 왓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배웠었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는데 단편적으로 내가 2차 방정식을 배웠다고 해서 2차 방정식만을 물론 문제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난이도가 높아진다거나 여러분들이 실수가 자주 일어난다거나 문제 풀기 까다롭게 느끼는 것들은 다른 단원하고 복합적인 개념들이 엮여 있을 때 어렵게 느끼죠. 물론 그것을 배웠던 걸 잊어버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잊어버린 내용들이 나올 때는 또 잊었구나. 그럼 다음번에 나올 땐 내가 맞출 수 있게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문제를 풀면서 내용을 전하다 보면 조금 전 얘기했었던 것처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봐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왜 이렇게 출제가 되었을까? 이 문제는 도대체 무엇을 물어보기 위해서 왜 이렇게 출제가 되었을까? 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간다면 비록 중등 과정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뭐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공부를 해야 될까 싶겠지만 원래 문제는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자기주도력도 향상이 되고 자기주도력이 향상이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맞이하게 될 어려움을 스스로 훌륭하게 개척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문제를 풀어낸다 라고 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풀었으면 출제자는 나에게 무엇을 물어보기 위해서 이것을 출제했는지 그러면 이제 문제의 응용력 또한 함께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한 문제를 풀더라도 다른 친구들보다 좀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단하게 수학 문제 풀이를 위한 문항 분석을 같이 살펴봤고요. 3학년 1학기에 그 서술형 문제로 됐었던 이러한 내용들을 잠깐 언급하면서 전체 문항 분석에 대한 내용 이야기했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공부에다가 잘 적용을 시켜서 훌륭한 성적 향상 꼭 갖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도 건강하게 만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